자, 이제 4번 차례입니다. 우리가 390페이지에 4번에 건물 등기부에 있는 그 별도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대지권에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건물 등기부의 이제 표제부에다가 그죠? 대지권에 표시할 때는 그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다가 그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뭐 그죠? 101번지, 102번지 이렇게 103번지 였었죠? 표시하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이제 대지권의 종류, 종비원이라고 해보죠. 종비원, 종류, 비율, 뭐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배우거든은, 지금 배우거든은, 별도 등기 있다는 취지. 요 별도 등기 있다는 것은 그 호수마다 그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별도 등기 있다는 것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별도 등기에 대한 것은 뭐냐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거는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토지 등기부에 지금 건물 등기부를 떼어보면요, 토지 등기부에 뭐가 있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 이 토지 등기부에 어떤 등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여기 별도 등기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건물과 별도로 토지에 있더라. 주로 뭐가 있냐면요. 예컨대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즉 이 집합 건물을 짓기 전에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같은 것들은 토지 등기부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 구분 건물이 생긴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건물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등기, 가등기라든지 이런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등기부에다가도 등기를 안 해도 그대로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건물 등기부에다가 등기하면은 대지에도 미쳐요.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등기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 등기부에 등기부를 떼다 보니까 만약에 과거에 건물 등기 전에 토지만에 관해서, 즉 토지만에 관한 저당권 감점, 토지만에 대한 어떤 권리 등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등기일 때는 역시 여기다가 건물 등기부에다가 어떤 저당권 있다, 어떤 가압류가 있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해서 보실까요? 우선 개념 먼저. 따라서 지금 이제 이게 90조에 있죠, 규칙에. 그 별도 등기 있다는 것의 기록은 첫째는 어떤 등기가 별도 등기인가, 두 번째는 또 어디다가 등기부를 올리는 건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1항에 89조에 따라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특히 그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기 외에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아까 주로 뭐죠? 저당권 가압류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등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처럼.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이하는 것이니까 가압류 같은 것이 해당되어 있고, 소유권 이해에 관련한 등기는 저당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의 이외의 권리가 있었을 때는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있을 때는 등기관은 건물 등기 기록 중에서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가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그죠? 다만 이제 그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 등기라든지 또 어차피 말소해야 될 저당권 등기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건물과 토지에 있는 저당권이 똑같은 등기였다. 그죠? 네, 그럴 때는 어차피 건물에다가 저당권 등기하면 토지에 미치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요. 좀 이따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2항에 토지 등기부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죠? 우리가, 그 토지 등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도 이렇게 별도 등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로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제 사용 수익 등기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요. 3항에,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에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됐을 때,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여기 전용인 표제부에다가 여기 토지 등기부에 예컨대 뭐 1번 저당권이 있다, 2번 가압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등기부를 또 언제 맞섭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를 돈을 갚아서 변제를 해서 요 별도 등기에 전제가 되는 저당권과 가압류를 말소하면요, 그때 가서 별도 등기 필요 없으니까 직권 말소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3항 별치시고 90조입니다. 90조에 토지 등기부에 그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에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했을 때 그 등기관은 그 뜻에 즉 별도 등기 기록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규칙 90조의 1항의 끝자락 보세요. 보시면 92조 2항에 따라서 말소해야 할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별도 등기를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밑에 아래에 있는 규칙 92조를 보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91조의 2항의 등기,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소유권 등기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 있을 때는 우리가 한마디로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에 이해 권리 등기 있을 때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기록합니다. 주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건물 등기의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예컨대 지금 건물 등기부하고 대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대지권 등기라는 것은 이게 공유 지분입니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이해 등기가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 이해 등기가 아주 유명한 게 아마 아파트 전세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건물 등기부에 K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등기부뿐만 아니라 이 대지권에도 전세권의 등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에 해당하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전세권 등기는 건물만에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규칙 92조의 1항에 보시면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는 것은 뭐죠? 써놓으세요. 전세권 같은 거 등기할 때는 대지권에 등기할 수 없으니까 건물만에 관한 뜻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건물만에 관한 등기입니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다. 즉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일 때는 뭐예요? 그건 보세요. 이때는 건물만에만 저당권 등기하면요, 대지권에 그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미칩니다. 즉 주된 건물에만 등기하면 종된 권리에는, 그저 부합물과 종된 권리에는 저당권을 미친다라는 법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단서에 보시면 92조입니다. 규칙.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등기 원인, 날짜, 접수 번호가 같을 때, 즉 무슨 얘기예요?
건물에 있는 저당권이 그 대지권, 즉 토지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지금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있고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때는 토지에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도, 즉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해도 토지에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이 토지에 있는 저당권 등기는 구태여 중복해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단서에 그 등기가, 즉 건물에 있는 저당권 등기로서 대지에 있는 등기가 똑같다 하면 그때는 가로 열고 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에 따라서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 즉 토지 등기부에 있는 토지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한다는 것이죠.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별도 등기 있다는 것에 대한 등기는 규칙 90조에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1항의 탓에 보면 그 끝에 92조 2항에 즉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기가 어차피 있을 때는 별도 등기 있다는 것을 기재할 필요 없다.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대지권 변경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조에 자, 대지권이라는 것은 대지권이 발생하거나 또 대지권이 소멸하거나 지금처럼 대지권이었다가 대지권이 아닌 걸로 됐을 때 다 발생, 변경, 소멸의 등기를 합니다.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규약상 고용부를 보시죠. 우리가 이제 자, 이제 우리가 보시면요. 자, 우리가 건물 등기부가 이렇게 있어요. 특히 이제 집합 건물입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 주민들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등기로서 구조상 공용이 있고요. 지금처럼 규약상 공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요거고요. 구조상은 뭐 복도, 계단 같은 것들,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원래는 구분 건물로서 예컨대 101호 다 이거 보세요. 건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소유권 등기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101호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 동호회. 그러면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겠다, 50명이. 그러면 이것을 이 갑이라는 소유권에 관한 단독 소유에서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 부분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규약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단독 소유에서 이게 공용 부분이 있을 때는 이때는 일단은 뭐죠? 표제부에만 기재하고 갑구나 을구는 없앨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등기부에다가 규약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등기부하면은 101호는 어떤 개인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의 어떤 뭐 A단지 있고 B단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공용 부분의 범위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건 집합권법 1조에 보시면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건물 부분하고 부속 건물인데 구분 소유자들의 규약으로서 공용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또 일단 한 단지 내에 부속 건물인 건물은 단지 구분 소유자의 규약에 의해서 단지 공용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그 구분 건물을 소유한 사람, 아까 101호 또는 단지 내 건물의 전부를 소유한 자들이 그 공정증서로 만들어서 이것을 그 101호나 또 101호, 102호 두 개 합쳐서 이런 거로 우리가 공용 부분으로 쓰겠다라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규약상 공용 부분도
구조상 공용과 같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유자의 이러한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예컨대 그 아파트 주민 50명이라면 50명 공유자 전부를 그저 갑구에다가 50명을 등기 기록에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제부에다가 그죠? 공용 부분이다라는 그 취지의 등기만 하면은 그 50명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고 이것은 등기 기록 중에서 표제부에다가 하는 것이고요.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부만을 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는 표제부에다가 하는 것인데 특히 형식상은 건물 표제부에다가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죠? 그 건물과 함께 처분할 수 없도록 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됐습니까? 또 이러한 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분양자가 1등 건물에 대해서 최초의 등기를 할 때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은 이제 분양자 명의로 100일로 보존 등기하고요. 난 다음에 다시 공용 부분 취지 등기를 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동시 신청을 하면서 한마디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우리가 말소를 하면서 한마디로 표제부에다가 공용 부분 뜻하고 공용자의 범위 예컨대 뭐 100일에서부터 505까지 이런 식으로 그 공용자의 범위가 등기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 공용 부분 등기가 101호를 나중에 또 개인 단독 소유를 할 수도 있죠. 거꾸로. 그리고 우리는 47조에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와 그 규약 폐지에 따른 등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련 법률에 따라서 34항에 따라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당연히 현재 소유권 명의 101호의 주인이 소유권 명의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단독 신청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러한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는 여기 있는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갑의 등기를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를 하니까 이렇게 등기 신청하는 거 맞는데 만약에 여기에 뭐 전세권자라든지 또는 임차권자가 있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승낙서를 가져와야겠죠. 그죠? 따라서 그 조문은 이 경우에 그 공용 부분인 건물의 소유권 이해에 관련 등기 있었을 때는 아까 여기 전세권자라든지 임차권자의 승낙서를 가져와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를 없애고 그죠? 없애고 이렇게 등기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 항에 이러한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를 규약을 폐지했을 때도 나중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물론 이제 이때 요 규약을 폐지하면은 나중에 들어오는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을 폐지하고 최초에 등기는 을이니까 을 앞으로 이때는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폐지할 때는 그때가 보존 등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규칙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규칙 104조의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자, 1항에 40조 1항에 따라서 소유권 명의인이 아까 101호에는 갑이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규약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규약이라든지 그 공정증서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건물 소유가 아까 여기 갑이라는 사람 소유권의 전세권자라든지 거기에 그 건물의 소유권 이해에 권리하는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전세권자라든지 임차권자의 승낙서라든지
뭐 안 해주면 재판서를 가져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양의 이런 경우에 그 공용 부분이 즉 101호가 다른 등기 기록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 소유자와 공용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컨대 뭐 301호, 401호 이렇게 그죠? 즉 건물의 번호를 써서 신청서에 내면 301호와 401호도 그죠? 같이 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그 등기 기록에 그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 전원이 공용일 때는 예컨대 여기서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301호 우리가 뭐 301호, 뭐 302호, 3호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요 세 명이 쓰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그죠? 요 107동에는 전부 다 쓸 때는요. 여기는 호수를 다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호수를. 그래서 거기에 그때는 지금 규칙 104조입니다. 그래서 됐죠? 그래서 이 항에 그 번호 대신에 그죠? 맨 끝에 이 항의 끝에입니다. 그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 전원이 공용일 때는 일동 건물의 번호만 써놓으면 그죠? 그란 정보를 제공하면은 몇 건데 107동에 다 쓰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즉 일단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한 다음에는 일단 등기 기록 중에서 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다 이 앞에다 뜻을 기록을 하고 중요한 것은 소유권과 소유권이 갑구 을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다 말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사항에 이러한 공용 부분 뜻의 규약을 나중에 폐지를 해요. 폐지하면은 그때 공용 부분 취득자가 나중에 그 들어오는 사람이 아까 K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규약 폐지서 즉 폐지 규약 정보를 제공하면은 그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하겠죠. 따라서 등기관은 이렇게 그 K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하면은 과거에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인 아까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는 그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한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미등기 건물일 때는 보존 등기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청서에는 규약상 공용 부분 취지 등기 또는 단지 공용 부분인 취지 등기라고 해서 등기 원인 날짜는 규약 설정 또는 공정증서 작성일 또 공용자의 범위가 되겠죠. 예컨대 공용자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가동 즉 1층 101호부터 1층 106호까지 공용부분이라는 얘기는 무지개 아파트에 있는 가동 사람 중에서 101호와 106호가 이 건물을 공용부분으로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첨부 정보는 아까 규약이라든지 소유권 이해에 관한 명인의 승낙서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4번에 등기 실행은 직권을 합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다가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기록을 하고 그 밖에 아까 뭐죠? 갑구 을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그 밖에 권리는 다 말소를 합니다. 끝으로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의 말소는 아까 반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공용부분에 대한 규약을 폐지했을 때는 그 새롭게 취득하는 그 K라는 사람이 지체 없이 보존 등기 방식으로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끝으로. 자, 우리가 이제 대지권의 비율은 아까 이제 우리가, 전여부는 표제부에다 기재하는데, 보세요. 지금 396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당연히 각 전여 부분의 대지권 비율과 전여 부분의 면적 비율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 기준이 뭐냐면 원칙은
지금 이게 집합권법 21조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인이 수개. 지금 예컨대 이거예요. 하나의 건물 안에 소유자가 10개, 건물이 10개가 있고 다 달라. 그러면 그거와 달리 요거는 원칙은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일인이 수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수개를 포인트 주세요. 펼치시고 그럴 때는 원래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그 건물의 면적 비율로 하는 게 맞지만 그죠? 즉 그게 뭐냐면 여기서 전혀 부분의 면적 비율이란 말은 그 면적의 합계가 그죠? 아까 봤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물이 이렇게 10개다. 그죠? 10개.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죠? 첫 번째 거. 예컨대 K10이라는 사람은 요 10개의 중에서 자기가 K10이 가지고 있는, 그죠? 비율이 있죠, 비율. 즉, 우리가 전혀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열이죠? 합계. 이 면적의 합계. 그죠? 면적의 합계. 이거를, 해당 전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지만, 한마디로, 면적 비율만큼 같지만, 예외로 동일인이 수개의 건물을 전유할 때는 규약으로 한마디로 달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건물이 단독 소유가 아니고, 그 중에 요 101호가 이게 공유다. 공유지분, 부부 공유다. 보세요. 그렇지만, 이번에 전혀 부분의 공유지분 비율이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다르면요.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규약으로도 이걸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구분 건물에 대한 공유를 항상 포인트 줘야 돼요. 포인트가. 그래서 구분 건물을 공유, 주로 이제 부부 공유할 수 있는데, 공유 부분을 일 때, 그 전혀 부분의 비율과, 건물의 지분 비율과 대지권의 지분 비율. 즉, 건물을 10분의 1 가지고 있고, 대지권을 10분의 1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지분 비율이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이할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 할 수 없습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2개만 보고, 대지의 사용권은, 전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 맞아요. 그런데, 이 항의 전혀 부분의 공유 지분이 동합시고, 공유 지분 비율은 대지 사용권의 공유 지분 비율과 달리했을 때는 대지권 비율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A1이라는 사람이 101호입니다. 101호는 지금 전체 건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죠? 10분의 1을, 이 사람이 대지권의 비율로 가지고 있어요. 저 건물도 10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A2라는 사람은 102호인데, 이거는 A2하고 A3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2분의 1씩.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예컨대 둘이 나누니까, 건물은 20분의 1하고 20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A2하고 A1이. 그러면, 대지의 비율도 똑같이 20분의 1 되는 것이지, 이때 뭐 A2는 빵이고, A1은 20분의 1이다. 이렇게는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의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과, 대지의 공유지분, 공공입니다. 공유지분, 공과 공끼리 다를 때는, 다시 한번, 공유와 다를 때는, 대지권 비율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대지권 등기를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났던 거 지금 문제, 그거는 뭐 매번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집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문제를 잘 맞추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이해 권리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배웁니다. 즉, 을구에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 보는데요. 보통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는 이제 사용 수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채권인 임차권을 배우고요. 그 뒤에 이제 저당권, 뭐 질권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그 중에서 먼저 용익 물권을 배우는데,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들 배웁니다. 다만 이제 이 용익 물권에 대한 총괄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수익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쪽 50m라든지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요, 부동산의 일부만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권의 경우는요, 지역권은, 예컨대 남의 토지, 즉 승역지죠.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를 쓸 때는, 저 토양 같은 거 쓸 때, 보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역권은 A라는 사람이, 그죠? A라는 사람이, 예컨대, 보실까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여기는 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나가려면 A 땅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이걸 나가려면요. 여기 있는 B라는 소유자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지나가야 돼.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벽을 헐고 이만큼, 그죠? 여기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사람의 승역지인데, 승역지의 경우에는 내가 이용하는 거니까 일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역지는 전부 혜택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의 경우는 당연히 승역지는 일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역지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기재를. 그래서 승역지는 일부 할 수 있다. 승일은 이렇게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봤듯이 우리가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지권 등기도 안 된다 그랬어요. 대지권에다가도 전세권 등기가 안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만 하는 등기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항에 우리가 공유지분상의 그 용역물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전부에 미치는 것이지 그저 지분 비율만큼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그 용역권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망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안 되고요. 또 그 박스 안에 보듯이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해서 저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권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건물 부분하고 대지권 지분을 전세권 등기한다라는 것은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 건물만 등기한다는 것이 여기 판례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할 때 건물만 관한 등기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경매가 돼서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에 대해서는 그때는 등기부에 올릴 때 건물만 관한 등기한다는 얘기지 그 배당을 받을 때는 대지권에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박스에 판례는 구분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배당에 관련해 가지고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대지권의 지분에 미친다라는 것이 그 얘기예요. 지난 판례. 그리고 이제 용익물권은 어떤 사람 물권은 뭐죠? 물권은 자기가 어떤 사용 수익 하는 동안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용 수익을 배척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일물권주의이기 때문에 동일한 용익물권에 대해서 중복해서 설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지역권 같은 경우는 뭐 토행도 있고 그죠? 그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 소유권은요 같이 중립이 그죠? 중복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에 우리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등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 존속 기간이 설사 지났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를 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범위 내에서 지상권과 지역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보세요. 사망에 지금 399페이지입니다.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상권을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그 조건부 지상권 설정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지상권이 있는데 B가 그 말소하면 그죠? 되는 조건으로 가등기 할 수는 있지만 그죠? 그 가등기하는 그죠? 본등기는 그 지상권 설정 앞서의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범위가 그죠? 다르면 될 수 있고요. 끝으로 이제 4번의 농지에 대한 얘기인데 농지는요. 일단 농지 전세권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다만 농지 임대차도 이건 농지법상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안 된다는 것은요. 민법에 있습니다. 있고 임대차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농지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뭐 저당권 등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